예, 주식시간 8월 첫 주 시작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주식 동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좀 아주 특이한 동향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수 전환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작은 양도 아니고 특별히 28일에는 1조 3천억 매수하였고 해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상당히 매수 전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좀 팔고 있죠. 코스닥도 보실까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요 정도 외국인이. 그래도 굳이 따지면은 조금 매수 우위네요. 조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단 이번 주를 본 것이고요. 연중하고 월중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좀 줄었죠. 이게 한 27조 원까지 됐었다가 좀 줄었는데 드디어 7월 중으로 코스피가 1조 원가량 상방 전환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전환해서 드디어 7월 중으로 드디어 9천억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매우 의미는 있죠. 그동안 주구장창 매도했는데 매도가 좀 줄어들더니 6월에 좀 줄어들더니 8천억대로 줄어들더니 드디어 7월 중으로 9천억 매수로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으로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이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2천억 정도. 그래서 일단은 7월 순매수 전환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일단은 뭐 그동안 매도한 양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요거는 저희가 킵하고 가고요. 선물 동향까지 좋아졌으면 내가 대단히 좋게 봤을 텐데 오히려 이번 주간 동안에는 물론 잠시 늘었다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조 원 전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처럼 2분기 때 계속 엄청 상승했었죠. 코스피가 그때처럼 떡하니 막 4조 원, 5조 원 상방으로 가지 않고 계속 1조 원 아래로 갔다가 뭐 많이 되면 1조 6천억 상방까지 갔다. 그래도 아직 하방전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외국인이 주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드렸던 시나리오가 하나 있지요. 지금처럼 백신에 대한 계속 좋은 뉴스를 내면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는 상황 따라 정말 많이 들어오면 한 5조 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5조 원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25조 원대에서 20조 원으로 좀 줄어들겠죠. 올해 외국인 매도가 지금 25조 원인데 만약에 5조 원이 더 매수 들어온다고 치면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5조 원가량 뭐 들어올지 어떨지 전 모르지만은 어쨌든 몇 조가 더 들어와서 계속 뉴스에 좋은 게 도배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물이 그 기간에 다시 이게 뭐 마이너스 뭐 3조 원, 4조 원으로 돌아선다면은 그리고 분위기가 또 개인들이 또 상방으로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온다, 개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방향 전환을 제가 봐야 된다는 그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하나 한켠에 여러분이 킵을 하고 그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순매 전환 자체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떡 한 5조 원 이상, 막 10조 원 이상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뉴스에서 상방 분위기를 막 잡으면서 좋은 뉴스 막 나오고 코로나 해결될 것처럼 이럴 때는 늘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한 거를 그 언론에서 얼마나 떠드느냐도 중요합니다. 얘네들 소모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얼마나 더 떠들 것인가. 만약에 이번 주도 새로 오는 이번 주 한 주도 외국인이 더 추가로 매수하면서 더욱더 외국인의 매수를 강조하고 떠들고 그런 게 메인 뉴스에 계속 나온다면은 오히려 개인이 더 열광하게 만든다면 조금 반대 방향을 늘 한켠에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요일날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의외로 거의 걸려 있어서 5일선 뭐 다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가 조금 제가 요거를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주봉 보실게요. 주봉상에서 요걸 돌파하는 거, 요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 차트죠. 중기 차트상 추가 상승 신호는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고개를 들면 무조건 이게 난 겁니다. 상승 신호가 났고 뭔가 강한 상방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최근의 고점은 여기
돌파했죠. 요것도 상승이죠. 단기적인 상승. 여기를 넘었었어요. 넘었다가 다시 살짝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적으로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여기를 넘었었어요. 넘었는데 금요일날 살짝 내려왔다.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나 좀 보여드리면은, 금요일날 뭐 주식 매도는 크지 않았는데, 주식 매도는 별로 크지 않죠. 크지 않는데 미니 선물과 선물, 미니 선물은 1900억대, 선물은 둘 다 1900억대네요. 그래서 선물을 한 4000억대 매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1조 원이 깨지게 된 겁니다. 금요일 날 매도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1조 원이 넘었었는데 누적. 그러면서 장중에 좀 내려왔다 지수가. 근데 요 선물을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1조 원 넘게 더 들어온다고 해도, 만약에 선물이 만약에 음전하게 되면, 누적으로 하방전환하게 되면, 외국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통수 치는 걸 저는 꼭 생각하면서 갈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좋죠. 5일선 깨지지 않아서 이평선으로는 완벽합니다. 사실 이런 이평선에서는 100% 투자해도 무리함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돌파를 한 후에, 그때도 지금 코스피처럼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어, 제가 요건 상승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있는데, 근데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특히 21선과의 이격, 이게 21선인데 이격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원래는 조정이 와야죠. 원래는 조정이 와야 되는데,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좀 급하게 헷갈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걱정은 오일선 깨졌을 때 하시고, 코스닥까지 투자하고 있죠. 코스닥, 뭐 코스피 다 일부 투자 의견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니까요. 미국 주식에 비해서 투자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 오일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향으로 잡아두세요. 저희가 이제 보는 건, 선물이 더 떨어지면, 외국인 더 나가면 그때, 그리고 5일선이나 21선 깨지면 그때 조심하는 걸로 합니다. 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살짝 깼는데, 지금 지난밤 나스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날 크게 올라줘야 돼요. 신호상으로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못 오르거나 혹은 5일선을 확연히 이탈하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만큼 좋은 게 또 있죠. 나스닥 역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끝에 스닥이라고 붙은 애들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5일선 회복은 사실 좀 며칠 전이었고요. 그다음 회복했다가 살짝 깼다가 지난주 수요일쯤에 또 다시 회복을 해서 오른 중에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애플이 금요일 날 10%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가 됐죠. 그러니까 역시 시총 상위를 월가에서 주무르면서, 또 액면 분할이라는 카드를 써서 애플을 또 이렇게 또 상승시키는, 또 약간의 잡스러운 스킬이죠. 그걸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 생각하시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희한하게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죠. 변동성이 때로는 급등주 고점에서 많이 커질 때 굉장히 헷갈리게 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동성이 계속 너무 커진다면은 저희는 오히려 반드시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나 물론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 막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의 선물이 음전하기 전까지 겁먹을 필요는 아직은 없다. 단 반드시 지금도 여유자금 투자만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조금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딸려요. 역시 나스닥 시총 상위를 거의 완벽하게 아직 제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월가에서. 다우는 그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단 해외 지수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유로스탁스는 지금 5일선 깨지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좋지가 않습니다. 두 개는 기억나는 게 하나 있죠. ELS가 홍콩과 유로스탁 기반이 굉장히 많다. 글로벌 ELS가 홍콩과 유로스탁 기반으로 많이 돼서 얘네들이 떨어지면 ELS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상해 종합도 상해 종합은 오히려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네요. 니케이도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날 우리나라와 일본은 낮이라 그런데, 유로스톡은
유로스탁은 같은 밤이었는데 좀 나스닥을 따라 시간차였나요? 유럽이 먼저 끝납니까 장이? 자, 그걸 잘 모르겠네. 분차트 보니까 유로스탁이 더 늦게 끝난대요. 5시 29분.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유로스탁이 좀 따로 놀고 있다. 왜일까? 유로스탁 움직이는 것도 월가입니다, 여러분. 네, 다 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생시장을 통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도 별로 좋지 않고. 오로지 지금 나스닥만 좋은데, 지금. 그죠? 좌지우지하고 있다. 버블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뒤통수를 친다. 언제? 변동성이 더욱 커질수록. 얼마까지 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00까지 올릴지, 아니면 11,000이 끝일지. 또 모르죠. 정말 많이 오르면 15,000까지.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얼마의 변동성을 만들든 이거는 이제 부르는 게 합신 매집에 의한 얘네들의 작전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나중에 이 작전이 끝났을 때, 월가의 작전이 끝났을 때 하락폭은 저는 무조건 어디까지 오르든 5천선 아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만약에 나스닥 인버스를 장투하는 거, 지금 가격에 나스닥 인버스를 장투하는 것과 애플이 뭐 시총상위 1위로 됐다니까 애플로 하죠. 애플을 투자하는 것과 누가 더 수익이 높을까? 요건 한번 가격을 킵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하고 같이 할까요? 아마존. 테슬라는 무조건 떨어지고요. 나중에. 그래도 조금 흑자형이라고 해도 아마존하고 애플도 반반 투자하는 것과 제 동생이 두 개, 미국에 산 제 동생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나스닥 물론 이제 해외 선물이 더 조금 더 하락 반영률이 높긴 하지만 나스닥 인버스를 투자했을 때 향후 한 2, 3년 동안 어떤 결과를 할지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마련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해볼게요. 과연 역사적인 버블의 고점에서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어떤 선택을 했는 게 나은가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인버스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이 그 정도면 나스닥에는 솔직히 중소형 주급에는 더 큰 버블이 많아요. 적자형에도 엄청 급등한 애들 많을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 폭락 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정말로 어떻게 중소형이나 적자 종목들 중에 버블이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이게 꺾이게 되면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차트를 막 좋다라고 하기에는 코스닥과 나스닥은 좋은데 다른 것들은 약간 좀 여러분도 보다시피 다우는 요 고점도 못 넘었어요. 오히려 코스피가 좀 강하네요. 왜냐면 나스닥 코스피는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둘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일 좋은 건 나스닥, 그죠? 감도. 그 다음에 코스닥 좋고, 그 다음에 코스피 좋고,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유로스닥, 홍콩 이런 애들은 안 좋고, 차트.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좋죠. 중국도 좋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글쎄 뭐 좋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못 올랐었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뭐 그래도 업다운을 매겨본다면은, 어쨌든 뭐 선물 셌으니까 뭐 이거 페이크는 어떻든 일단 업입니다. 선물 동향은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냥 중립으로 볼게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해서 그냥 중립으로 볼게요. 코스닥 곳인데 약간의 피로감은 있다. 많이 상방으로 보지는 않을게요. 아주 코스피는 오히려 살짝 깼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해외 지수 동향 요거는 이제 요건 양면이에요. 이제 변동성이 더 저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봅니다. 더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근데 위험한 거예요. 이건 양면이에요. 양면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차트는 나스닥. 근데 이것도 양면이죠. 나스닥이 지금 펌핑질하는 나스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홍콩이나 그런 애들은 좀 약간 별론 것 같고 유로스닥. 유로가 왜 떨어질까요? 다운은 그냥 뭐 괜찮습니다. 다운은 조금 뭐 오일선 뭐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은 조금 달라요 차트가.
음, 근데 그런 댓글들이 있으신데,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버블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하는 일이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FED에서 쩐을 무한정 공급해서 나중에 만약에 주식까지 얘네들이 매수한다고 치면은, 얼마의 버블이든 만들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장 투자라면은 반드시 미국 주식을 버리고 한국 주식 저평가로 와야죠. 굳이 장투한다면. 그게 그 존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비싼 나스닥 다우 버리고 국내 주식을 투자해라. 미국이라서 무조건 오른다고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는데 뭐. 참고로 여러분 닷컴 버블 때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른지 아세요?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3,000선 가까이 올랐습니다. 2,900인가 그래요. 꼭 그렇진 않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작전 세력이 어떠한 품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기관들이 제약주에 물려버리지 않고 제약주에 다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총상에 제약주 하느라 뭐 기술주 작전할 전이 없어. 제가 볼 땐 기관들. 그 돈들은 다 지금 작전 세력 해외 시총상에 제약주 작전할 애들한테 돈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 작전 애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어느 품목을 택하는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후 세계의 나스닥은 지금까지 이만큼 올랐는데 몰라봐야 얼마를 더 오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타겟이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생기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나스닥이 꼬라박을 때는 같이 꼬라박을 거고요. 나스닥 예찬론이요? 만약에 한 5년 전부터 투자한 분이 있다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는데 막 올해 들어서 흥분하신 분이 있다면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죠.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게임의 룰상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더 올라도요. 더 올라봐야 뭐 몇 프로를 먹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때그때 지수들이 5일선 깨지거나 20일선 깨질 때 각 나라 인버스 지금 저희는 유로스톡 인버스 깨지길래 조금 들어와 있고요. 5일선 깨질 때 조금 들어와 있고요. 나스닥 인버스는 이제 상향 신호가 나서 줄이긴 줄였는데 조금은 남겨뒀습니다. 제가 조금 요 정고점 넘을 때까지만 넘으면 또 다 줄여야죠. 그리고 나스닥을 줄이는 대신에 다우를 또 조금 늘렸어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도 거의 5일선 좀 넘을 태세라 이평선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인버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또 ETF 뭐 천연가스나 농산물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과 천연가스는 혼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올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 점은 뭐 참고하시고 물론 그래도 기간별로 크게 오르는 기간이 있기는 있죠. 예, 뭐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스닥에 버블이 있어도 어차피 이제 더 큰 시장은 사실 다우가 더 크죠. 다우를 여러분 요거를 조금 나스닥은 넘어버렸지만 다우가 만약에 이거를 이 고점을 못 넘고 이런 식으로 둥그런 이걸 그리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우는 제가 볼 때 다시 완전히 매집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도가 약하잖아. 나스닥은 시총상에 다시 매집 원래 그걸로 작전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런 게 있고요. 다우는 앞으로도 조금은 무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패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꼭. 이 패턴 어디서 봤죠? 나스닥에서 봤잖아요. 나스닥 낀 그림상 고점에서 떨어지다가 오를 듯 하다가 못 버티고 무너지는 패턴 요거. 원래 나스닥도 요번에도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어마어마한 힘을 월가에서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